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문제가 어려웠나요? 저기 최고점이 28개. 박신영님 28개. 어, 어, 어. 그리고 뭐 그 밑으로 23개짜리가 많고. 자,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몇 번? 3번. 2번은 4번. 3번은 4번. 5번, 4번은 3번. 5번은 3번. 자, 6번은 몇 번입니까? 5번. 6번에 5번. 7번은 헷갈렸나요? 7번에 5번. 8번은 2번. 9번은 3번. 10번은 3번. 11번 3번. 자, 12번 5번. 13번 1번. 14번 3번. 15번 1번. 16번 2번. 17번 1번. 18번 3번. 19번 4번. 20번 1번. 21번 5번. 22번 2번. 23번에 4번. 24번에 3번. 25번에 4번. 26번에 5번. 27번에 1번. 28번 3번. 29번 5번. 30번 5번. 31번 4번. 32번 4번. 33번 1번. 34번 2번. 35번 2번. 36번 2번. 37번 2번. 38번 5번. 39번 1번. 40번 2번. 다 체킹하셨어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죠. 좀 긴가민가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보편적으로 보면. 모의고사 때 보통 뭐 25, 6개 나오신 분들은 거기다 한 4개, 5개는 플러스 하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험 볼 때까지. 자, 1번 가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죄포죠. 그렇죠? 유죄포고. 상대방이 없다는 이야기는 특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면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특정이 안 돼 있고 특정이 안 됐다 보니까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정이 안 됐다 보니까 도달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도달도 필요 없고 발신도 필요 없고 표백주를 취하는 거예요. 표의자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죄포가. 근데 자, 유언, 유증 상대방 없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행위. 그 다음에 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포기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포기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근데 제한물권 포기는 설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자기 걸 포기한대요. 그럼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고. 점유취득시에서 평공자로 20년 채웠어요. 점유자 을이. 그러면 소유자 갑한테 나 포기할래 하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포기나 점유취득시에서는 포기가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기억번호 유, 증, 유원은 상대방 없지요. 그 다음에 니은번호 공유 지분 포기. 공유자끼리. 그래서 X 토지가 있는데 갑을 공동 소유요.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을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럼 갑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포기는 제한물권 포기, 지분 포기, 점유취득시효 포기. 상대방이 있는 거고. 최근 이걸 잘 물어보더라고요. 최근 시험에서 계속. 그 다음에 디귿번 시효 이익, 취득시효 이익 포기, 점유취득시효 이익 포기. 상대방 있죠. 동의지분 포기 상대방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죠. 장학재단.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그분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학금 탈 사람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한참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중매매죠. 갑은 자신의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팔고 대금을 전부 받았어요. 잔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 해주고 있는 동안에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병한테 팔아본 거죠. 갑이 을한테 팔고 대금 다 받고 다시 병한테 팔아본 거죠. 근데 이래 보면 을이나 병은 둘 다 채권자잖아요. 갑이 채무자니까.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병이 먼저 등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효. 어떨 때 무효? 적극가담 했을 때 무효잖아요. 근데 이 무효가 그냥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세질서 위반 무효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급여가 되는 거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한테 넘어가더라도 그냥 계속 무효인 거예요. 상대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완납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와 뭐는 등기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병한테 지금 다시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놓고 봤을 때 갑은 을에게도 채무자가 되고 병에게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 채권자, 병도 채권자예요.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채권자끼리는 순서가 없어요. 먼저 등기, 평등주의니까. 그래서 병이 먼저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은 취득해 못해요. 왜? 일물 일권주의니까. 물건 하나에 소유권 두 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을 입장에서 이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행불능이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을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줬던 대금 이자부터 돌려받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은 뭔데? 유효인데 어떨 때 예외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어떨 때? 적극 가담, 적극 권유, 해유할 때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갑이 배신했잖아요. 병이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 권유했어요. 해유했어요.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갑하고 병하고는 사일수 위반이니까 서로 불법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들어갈 때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토지는 병한테 왔지만 적극가담 무효가 되면 을이 이제 을하고 병하고 관계없으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갖다 놓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지금 못 가져오잖아. 돈 줬는데. 이게 무효라거든요. 얼른 그 틈을 타서 병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전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여기도 무효죠. 애가 선의 및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취득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을은 대의에서 말소하고 갖다 놓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매매예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 4번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갑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적극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서 이중매매, 사회질서 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이에요, 대의예요? 대의. 직접은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2로 고치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104조. 104조.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자, 여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나눠보는 거죠. 세 번째, 확정 무효이면서 절대적 뭐예요? 무효죠. 그리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 사일수 위반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몇 가지 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여기는 둘이 나눠야 돼요. 피해자하고 누구하고요? 피해자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피해자 반대는 누가 있어? 폭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인데 여기는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하고 못하고 단서에서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서 단서에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하고 못하고 반환 청구하고 못하고 하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하고 못하고 근데 불법 원인 급여 746조는 법문은 둘 다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잖아요. 사일수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갑도 반환 청구 안 되고 병도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위반했기 때문에. 근데 폭리에서는 한 사람은 폭리를 취했고 한 사람은 피해를 봤잖아요. 단서를 적용하니까 여기는 단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은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폭리자는 그냥 묻혀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억울해야 해요? 누가 억울해? 피해자가 억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로 돌리고 싶으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 입증은 피해자. 그리고 추정이 안 된다는 거.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으로는 둘이 나와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박, 경설, 무경험. 셋 다 같이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리고 궁박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안 따져요. 경설은 신중치 못한 거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이에요. 거래 일반. 특정 영역은 전문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폭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피해자가 이 셋 중에 하나 빠졌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만은 부족해요. 알고 뭐 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폭리 의사가 없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적용 안 되는 거. 어떨 때 적용 안 될까요? 폭리가 아닌 거. 대표적으로 경매.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경쟁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부. 그 다음에 뭐 증여. 그러겠죠?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계약에서 하는 거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될 수 있어요. 확장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어떻든 간에. 그런데 여기서 옳은 거 했는데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궁박, 경설, 무경험 모두 갖춰야 돼요. 셋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셋 중에 하나 하면 돼요. 2번 어디가 틀렸어요? 아니 사정을 알면서 악이잖아요. 근데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요. 폭리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어디가 틀렸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상가격 거래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혐오시설이 돌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4번은 맞는 거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피해자에게 입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어디가 틀렸어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잖아요. 자, 여기서, 자,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그러니까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추정이, 여기는 추인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환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해줘요. 특별히 전환을 인정해줘. 여기서 이 사례 그러잖아요. 산 깊은 산 속에 노인이 10억짜리 임야를 1억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 폭리를 취한 사람이 9억을 더 가지고 와서 엄청 며칠 동안 빌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9억을 더 받고 전환시켜줬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부재소 합의. 효력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니까 없다. 추인 안 되고 전환은 유예 된다는 거. 요거는 딱 머릿속에 넣고 쓰셔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매매, 통정허위 표시죠. 그리고 등기까지 해줬죠. 그럼 등기도 유효요, 무효요?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지.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니까 선이잖아요. 무효인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병이 선이요. 그러면 병은 보호돼버리죠.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고 선이기만 하면 보호돼버리잖아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틀린 거 그랬어. 3번이 틀렸대. 제3자는 선이 악이만 따지지 과실 유무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지만 통정의 표시는 이제 무조건 상대방이 둘 다 불일치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 비진이 같은 경우는 상대방 보고 또 결정할 수도 있어요. 비진이에서 상대방이 상선무면 유효고 상할수 무효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 5번 표현대리 나오네. 표현대리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항상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는 원칙은 본인은 책임 안 지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주겠다고 표시를 했어, 상대방한테. 대리권 아직 안 줬어. 근데 얘가 대리인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129조. 자, 얘가 대리인이 불성실해. 그래서 잘랐어. 근데 얘가 대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하면 여기를 적용받는 건데 이 범위가 이렇게 벗어나 버렸어. 넘쳐버렸어. 그럼 몇 조? 126조. 이게 무슨 대리? 월권 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권 대리는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권하고 동종, 유사,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본 대리권은 다 돼. 심지어 누구까지도 인정, 사자도 인정해줘. 사자. 그러니까 이 125조나 129조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대리권에서 물어보면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99%는 다 되는 거니까 그냥 오케이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팁이. 자,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거 그랬어. 그럼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신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법리 유추 적용. 자, 원더라인. 과실상계 유추 적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은 외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니까 상대방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돼. 그리고 주의를 다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임이 무과실이야 돼.
만약에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어버리면 표현들이가 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있어버리면 표현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실이 있으면 둘이 다 이렇게 퉁치는 거 있잖아요. 쌤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실상계라고 그러는데, 과실이 있어버리면 표현들이 자체가 적용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교통사고에서 많이 되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추돌을 했어. 그러면 100%는 있어요, 없어요? 추돌이 됐다면.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100%는 없어요. 그래서 최고면 9대1, 8대2, 그러면 웬만하면 5대5, 뭐 4대6 이렇게 서로 과실을 이렇게 탕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 사건에서 있는 건데, 표현들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과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 병 동의 없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선악불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줄 때도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자기가 얻은 것이 있으면 이 부당이익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때 손에 전부 돌려줘요? 현존이익만 돌려줘?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무권 대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을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본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건 본인이 아니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추인의 요건이 갖춰졌어, 안 갖춰졌어? 안 갖춰졌어. 아니면 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해도 그건 가능해. 그때는. 취소는 성년이 안 돼도 취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옳은 거 그랬어. 그럼 1번 어디가 틀렸을까? 자, 갑이 자,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은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취소해버리면 어때요? 소급에서 확정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확정 무효가 됐을 때는 추인해요, 못해요? 못해요. 취소해요, 못해요?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 한해서만 취소하는 거예요. 무효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추인도 안 되는 확정 무효가 돼버리니까. 유동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였을 때 추인이 가능하지.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이 안 돼.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미성년자 갑은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은 취소 원인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몇 년 내에 취소해야 돼요? 추인해야 돼요? 취소는 당장 할 수 있다니까. 취소는 아무 때라도. 제한 능력자니까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추인하려면 취소 원인을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2번 어떻게 고치면 맞아? 취소권을 뭘로 고치면 맞아? 추인권. 그러니까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에 3년 이내에 추인해야 돼. 그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돌려줄 때 다 돌려줘요? 현존 이익만 돌려줘요?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자 안. 손해 전부가 손해에다가 이자에다가 이익에다 다 붙여주는데 현존 이익은 있는 그대로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갑은 미성년자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자, 제한 능력자 지위 벗어나서 그러니까 성년자가 된 다음에 하든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든지. 여기는 동의 없이나 추인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자, 법정 대리인 병이 이 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
자, 법정 대리인은 성년자 능력자잖아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능력자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래서 5번이 맞아요. 그리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는 임의 추인이 있고, 6개 다른 행위를 해버리면 추인한 걸로 되는 게 묵시적 추인이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성년자이니까, 능력자이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인은 유효하다. 5번이 답이에요. 자, 7번은 조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랬네요. 자, 5번이 틀렸다고. 왜 틀렸을까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까?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조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조문에 주장할 수 있다. 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께서 그런 거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대. 공부를 안 하려고 했어. 남편이 계속 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근을 준 거야. 합격하면 현금 1억 주겠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만 보면 평균 90점이 나와버리네. 그럼 어째? 보나마나 합격에 떨어져. 합격하잖아요. 그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 데려된다 해가지고 차를 갑자기 시외로 빼버린 거야. 그럼 시험 보게 못 보게. 그럼 합격한 걸로 봐야 돼? 떨어진 걸로 봐야 돼? 방해했으니까 합격한 걸로 봐야지. 근데 합격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합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1번은 조건, 기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 붙일 수 있죠? 맞습니까? 특약을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조건, 기한은 다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못 붙이는 거고, 이게 다쳐야 되는 거니까. 조건은 특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특약으로 소급표가 할 수 있어요. 1번 맞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서니까 사일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효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해제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뭐가 나와?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없거나 유효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자, 정지조건이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뭐로 한다? 마이너스 나오면 조건이 있거나 무효로 하고,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조건이 없거나 유효로 하고, 둘 중에 하나 오면 되는 거예요. 유효가 오든지 조건이 없는 경우 하든지, 무효가 오든지 조건이 있는 경우 하든지. 그렇게 풀어야겠잖아요. 기회무, 불정무 많이 헷갈리니까.